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대부분은 간소한 취임식 이후에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6기가 챙겨야 할 민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북도민들 역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에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민선 6기에 거는 기대는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각계 인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 전북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희관 전북경제정의실천연합의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과거를 되짚어봐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죠. 김한주 지사가 8년 동안 이끌었던 민선 4, 5기 어떤 성과와 숙제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출연자들의 이야기 짤막하게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위원장님,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성과와 과제, 평가를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실제 안에서 일한 사람은 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고, 밖에서 지켜본 사람은 좀 아쉬운 점, 과제를 이야기할 텐데, 일단 김한주 전 지사가 퇴임 자리에서 한 말을 좀 빌리자면요. 민선 4, 5기의 이제 성과라고 하면 새만금 특별법 제정,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설립, 그다음 이렇게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OCI 등 이제 기업 유치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보면 새만금과 기업 유치를 성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고 크게 나눠 보면 그러나 이제 LH 본사 유치 실패, 야구 19단 유치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정서적 소외감, 패배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김 전 지사가 이야기하시는 그런 성과마저도 이렇게 부각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황태규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관광 쪽에서 보면 제가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시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과제나 문제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이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500만 이상 찾는 문화관광지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새만금 관광에 이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관광의 문을 열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라북도에서 농촌 관광 6차 산업 이렇게 마을 체험 마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희건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 4기 5기 전라북도 정부의 그런 그 정책은 저희들은 한마디 말하면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표방했던 것이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 새만금 문제, 개발 문제 세 가지를 내건데 그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도 결국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일자 창출은 지금 전라북도 바닥입니다. 경계도 아시지만 군산, 익산, 전라북도 삼시, 전주까지 보면 상당히 GNP가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번 민선 지난 4기 5기 지방정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저희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싸납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김정용 차장께서는 농업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부분만 봤을 때는 굳이 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것을 말씀드린다라면 전국 최초로 시행됐던 밭 직불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표류하다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성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 남긴 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황태규 교수님. 네. 황 교수께서는 관광 쪽 전문가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수백만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새만금 관광은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관광이라는 걸 끼워 넣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무리하게 이 관광과 문화를 결합시킨, 그래서 새만금 공연장 같은 경우 억지로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을 하게 하고 이런, 예, 특히 이제 새만금 관련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사실 메가 리조트, 게이트웨이 뭐 전체 해서, 그래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장밋빛 청사진을 맞추려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김담기 위원장께서는 민선 4기 5기 어떤 점들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또는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요, 가장 도민들에게 아픔, 상처를 준 게 LH 본사 유치 실패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동안 강한 어떤 소외감, 박탈감을 가져왔는데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 과정에서 김한주 지사가 보여준 것은 뭐 동원식 어떤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찾아오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측면, 일자리 창출 측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어떤 대기업 위주 또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벌론은 좀 너무 높게 띄운 것 같아요. 좀 현실을 현실대로 알려주고 직시하고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어떤 성과나 체감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에드벌론을 너무 높게 띄웠기 때문에 체감도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패배감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행정 중심의 어떤 리더십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어떤 도민의 자존감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만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대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드벌론을 너무 높게 띄운 나머지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낳지 못하면 그것이 거꾸로 또 다른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 도지사나 행정이 어떤 목표나 어떤 것을 제시할 때 그런 측면까지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자, 김정용 처장님, 농업 분야에서도 할 말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김만주 전 지사는 전북을 농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적,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자리 창출 또 새만금 여기에 좀 매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도 전북에서 농업을 좀 홀대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민들과의 어떤 대립, 갈등 관계에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최초로 지금 제정된 밭직불금 조례가 시행이 되지 못하고 계속 표류된 상황으로 치달았었는데요. 그 과정이 조례는 제정됐는데 시행령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김한주 전 지사의 그런 어떤 독선으로 아집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 2012년도 농민 여론에 이제 밀려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전국 중앙정부 차원의 밭집불제가 시행되니까 그게 이제 또 물타기 하면서 전북도는 살짝 빠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고요. 농도 전북답게 농업 관련 행정부서가 타 도에 버금가게 이렇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데 이것조차도 작년에 이제 축소하고 통폐합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죠. 이때 이제 뭐 농민단체가 또 이제 반발로 그게 이제 좌절되고 하긴 했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정 책임자로서의 어떤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정말 지금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일관 처장님, 지난 민선 4억의 주안점은 경제 살리기였죠. 네. 그런데 여전히 실질 증가, 고용 증가율이 미미하고 인구 유출도 여전하다라는 고민이 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민선 4, 5기 지방정부가
민생과 일자리, 새만금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내걸고 출범했습니다만 그림은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결과를 봐서는 전혀 우리 도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하나도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당긴 숙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개발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4, 5기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자원은 사실은 아시지만 농업하고 산림업하고 해양업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혀 캐치를 못 해놨다. 이것이 또 이번 민선 6기가 아주 챙겨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부재를 전혀 못 잡아냈습니다. 세 가지 부재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가 너무 약합니다. 아시지만 아까 인구 유출을 말씀하시면 인구 유출에 빌 때 우리 전라북도는 자원, 인구 자원에서 약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자원이 약합니다. 전라북도가. 정책 자원이 상당히 약하고, 또 하나 경제 기반이 전라북도가 아주 취약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6기가 가져야 할 부분인데 지난 4, 5기가 이것도 전혀 챙기를 못해서 아마 이것도 숙제로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6기를 출범하면서 이 6기 지방정부는 이 세 가지 가진 것과 또 우리가 갖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이런 숙제가 우리 전라도 도민들에게 화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했으면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지난 민선 5기에 대한 그 반성을 하다 보니까 우울한 이야기, 비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자, 이제 민선 6기 전북의 청사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자, 민선 6기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서 14개 시장 군수 가운데 9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의 지방자치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가늠케 하는데, 자, 새로운 전북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토론 세밀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태우 교수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민선 6기의 핵심 과제로 농업, 관광, 탄소를 제시하고 또 새로운 개념의 성장 전략을 제시를 했어요. 네. 과거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발전 전략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자생적 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대단히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로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산업, 성장동력 이런 이름이 붙는 사업은 사실은 많은 부분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이고 첨단산업을 그냥 우리 지역에서 또 해보자라는, 물론 우리 지역하고 연결이 없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게 굉장히 대단히 취약했습니다. 취약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성장산업으로 성장동력으로 끌어오겠다는 그 산업들이 아직도 R&D 차원에서 멈춰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민선 6기에서는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농업, 관광, 탄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탄소라는 부분도 우리가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정밀하게 추진했으면, 잘못하면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또 다른 장밋빛 청사진의 새만금으로 전락하지 않게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연도별로 막연하게 산업의 효과를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라는 것은 정밀하게 기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한 계획이 함께 가는 그런 구조로 갔을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전라북도는 해방 이후에 농업이라는 산업 생태계 위에는 생태계를 완성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탄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맞는다라고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음식, 농업, 식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식품 산업 생태계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번 민선 6기에서 적어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산업 생태계 하나는 만들었다. 이런 걸 물려줬으면 하는 게 네. 바람입니다. 자, 김남규 위원장님. 네네. 큰 틀에서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큰 틀에서는.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런 개발 방안이, 자생적 개발 방안이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보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자리 바로 먹고 사는 문제고 절실한 문제인데 이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품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기업 유출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철학적으로는 좀 그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전에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지금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이야기를 보면 큰 그림들은 보기 좋게 그려졌는데 아까 황태우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작은 그림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에드벌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지금 현실은 아까 일자리 이야기하셨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이렇게 쉽게 창출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지역민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내지는 대기업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생활을 존속할까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재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유지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꾸려나가느냐 이 부분도 섬세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탄소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큰 그림은 참 그게 앞으로 100년 먹고 살 새로운 신소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어떤 조립 공장이 들어오면 부품 회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오는 이 시너지 효과가 상상이 가는데 과연 탄소 산업이 지역의 어떤 경제, 일자리,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부품이라든지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지역이 먹고 살 것인지 전망 작고 섬세한 그림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마치 탄소 산업만 잘 되면 지역이 잘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패배감을 불러일으킬 소재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되지만 진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세세한 어떤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공론화 이야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민선 6기가 출범하는 핵심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 탄소 세 가지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참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아까 방금 김남규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세미하게 우리 지역에 이것을 도입하고 펼칠 것인가 이것이 좀 부족하고요.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 기반이 시설 아직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군산과 익산, 김제는 건강을 주면서 농업 기반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 여타직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이 농업은 아시면 농민들이 피부로 하다 쓰는 경제가치 창출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져서 농업이 실패입니다. 또 하나는 관광정책도 지금 볼거리, 먹거리 많이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전라북도 경제 창출 가치로 만들어 쓰는 여건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게 이 사람들이 관광으로 빠져들어서 길을 만들어줘야 근데 단편적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관광의 취약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산업, 방금 우리 김남규 총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탄소산업이 거리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부가 산업을 하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실용적 갈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연구, 투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김정용 처장님.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이 바로 쌀 개방이죠. 정부는 관세 유예와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그 대신 400%의 관세를 매기면 국산 쌀이 보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어떤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400% 관세와 부분이 이제 고율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개방을 하고 문제는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농민 단체는 현상 유지를 협상에서 얻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쌀 개방으로 인해서 쌀이 무너지면 전라북도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배수진을 전라북도에서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협상이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선책이든지 차학책이든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적극적인 협상 방안은 농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절박한 농민들의 심정을 받아안고 전북도에서 이것을 자기의 전술적 현상 유지를 전략적 입장으로 강구하게 좀 견지를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가 단순히 이게 이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쌀 주권, 식량 주권, 또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 전체,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시를 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의 입장을 전라북도가 정부에게 착실하게 전달해주라는 말씀이시고 제도적이나 뒷받침은 뭐 없을까요? 뭐 필요한 뒷받침은?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의 내용을 대안을 고민한다는 것이 좀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과 농민단체와 함께 현상 유지 부분을 같이 들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민선 6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새만금 정책의 변화인데요. 자, 도청이 국을 없애고 과로 축소시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만금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자, 김남규 위원장님. 이 새만금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전북은 새만금이 있느냐에서 예산 배정에 또 불이익도 받아왔고, 그래서 새만금을 국가기관에 맡겼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이 같은 새만금 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적 이유에서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강현욱 지사 이후에 김한주 지사가 취임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새만금 블랙홀에서 벗어나겠다. 그런데 다시 새만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유로 보면 정치인들은 뭔가 그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전북의 도민들의 가장 큰 그 정서적 이런 부분은 전북의 낙후와 소외거든요. 그걸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해소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새만금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대기업 유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말하기 좋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게 보여주기 쉬운 게 일단 새만금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김한주 지사가 취임 때 새만금에서 벗어나겠다 이야기했는데 다시 돌아갔듯이 저는 아직 송 지사께서도 그럴 우려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신반의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김한주 지사와의 차별성, 그 다음에 단기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새만금에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 처방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네. 즉 탄소산업이라든지 농업, 관광 분야 이런 부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슬그머니 새만금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도민의 공론화 평가도 함께 되어야 슬그머니 다시 들고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태규 교수님. 예. 새만금의 먹거리 가운데 하나가 관광으로 꼽을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국가로 넘어갔지만 아직도 쓸만한 구상이나 실천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청이 생겼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제 개발청에서 담당을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새만금 관련해서 전임 도지사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만금은 자기 권한 안에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새만금 지역이 아니라 부안, 그다음에 김제, 군산 각각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새만금 지역 문화 관광을 우리가 이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계를 연계해서 하면 어느 지역의 관광보다도 훌륭한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국가에 맡기고 소프트웨어, 관광, 서비스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희관 처장님 두 분 말씀 들어보셨는데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네. 뭐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꿈과 희망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결국은 물거품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서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을 이번 지방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않겠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새만금을 그렇다고 또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과 뗄 수 없는 그런 지금
지리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우리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그런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라북도가 새만금 그 양 지자체 간의 그 갈등 문제, 특히 그 경계구역 문제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판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비안도 주민들 12년 동안 그 배를 못 따르게 했는데 이것도 손 놓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새만금에 아주 너무너무 참 그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올인하지 않은 것도 좋지만 너무 또 평가 잘하는 것도 우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중앙정부하고 정치적으로 잘 관계 정립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끈을 완전히 놓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네네,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네. 좀 새만금과 관련해서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는 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는데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신공항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거니? 새만금 공항이 없으니까 새만금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현재 그 새만금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공항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자리에서 황태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이를테면 대중교통 체계 같은 경우도 국가적 어떤 지표라든지 즉 공항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30분,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전북에만 공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북의 어떤 낙후 문제를 이렇게 공항이면 공항 어떤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표를 좀 만들어서 즉 지역에서 지역 상황을 가지고 국가적 지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달라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번에 중국 시진핑 그 주석이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새만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을 생각한다면 어떤 그 청와대나 그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국 국가 차원에서 또는 중국의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청와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적절한 어떤 정치적 어떤 기획과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새만금의 어떤 투자라든지 환경을 조성해 가는 역할 쪽으로 좀 가고 디테일하게 새만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듯이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정부로 역할을 넘기고 좀 정치적인 역할 필요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쪽으로 도가 자기 역할들을 좀 제대로 정립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선 6기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현안들이 농생명수도 조성 사업입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특히 정책적으로 농업에 비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자, 김정중 처장님, 농민위에서 이 같은 농업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송화진 지사께서 제시한 그 삼락 농정 세 가지 즐거운 농업 정책이라고 해서 사람 찾는 농촌, 이거는 이제 그 그린 투어리즘 내지는 뭐 농촌 체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값받는 농업, 이건 농가 소득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보람 찾는 농민은 이제 농민 복지 뭐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북 지역 우리 농민들의 농가 평균 소득을 좀 보면 한 85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국 평균이 한 950여만 원 되는데 한 100여만 원 밑에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제시한 지금 제값받는 농업의 부분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농민들하고 그 농민들의 핵심적인 그런 과제, 이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좀 실망감이 좀 앞서는 것이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육자 산업, 뭐 식품 클러스터, 또 육종 연구 단지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뭐 내용들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기존에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다시 나열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 전체의 어떤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요구들을 하는 것인지 직접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고 이 부분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적극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농민단체에서 농민회에서 지금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것들을 주민 발의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접수를 한번 했었는데 뭐 반려가 됐습니다. 뭐 WTO 협정 위반이라고 해서 반려가 됐는데 네. 적어도 이제 이 조례가 최소 생산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거든요. 이것은 바로 제값받는 농업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대안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북 송화진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그 관광과 탄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황태효 교수님, 먼저 관광은 독립적인 분야라고 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문화유산도 섞여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송 지사가 지목한 대로 농업 생태랄지 또는 SOC 기반 등이 여러 가지 한데 묶여야 되는데, 자,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관광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공간 개발 정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옥마을에 5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면서 적어도 저는 전라북도의 많은 주민들이 관광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전부 다 이제 한마디씩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관광 산업 생태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뭐 관광지 하나 만들고 행사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아니죠. 그 관광객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 사실 거의 진행이 안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 현재 한옥마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광 개발 종합계획이 아니라 관광 문화 관광 산업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참여하는 뭐 청년 창업가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실제로 관광 관련된 업종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전혀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관광 서비스 한옥마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구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남규 위원장님. 탄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 전라북도가 일본 기업을 유치를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빠졌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협조가 필요할 텐데 이런 상생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그 새만금에 도레이사를 유치를 하겠다 전라북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의 효성과 이 경쟁 관계를 형성을 해서 혹시 모처럼의 기회를 일본 기업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장 경제를 행정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다 100% 하겠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새만금 나름대로 투자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도레이사가 탄소 소재 분야의 기술력이 세계 1위에 달릴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거꾸로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저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전라북도 입장에 전라북도의 이익을 내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즉 기업 유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투자 유치와 이후의 지원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을 좀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의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좀 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갈등 관계를 일부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혜관 처장님, 지금까지 농업, 관광, 탄소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기본입니다. 근데 이 농업이 사실 농사 짓는 데서는 끊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농업에서 나오는 이 가치가 우리 내수에 직결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농민들의 피부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을 경제에서 창출하는 그런 지원 정책이 좀 전라북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문제는 이제 대표인 예로 새만금을 제가 그 방류를 막았을 때에
그걸 했을 때에 우리 얼마나 환호성 지르고 참 다 등문처럼 이렇게 박수를 쳤죠. 근데 지금 새만금 가시보십니다만은 거기 지나가서 우리 관광객들이 결국 경제적 창출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이것은 참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관광을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관광 그런 생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관광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만들어야 지향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탄소 산업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남경 의원 서대에 말씀하신 탄소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사실은 경제다 이끌을 만한 그런 아직은 가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래의 산업의 성장 동력이 이끌어간 미래의 산업 분명합니다만은 이 탄소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 유치함으로 인해서 기술 지원인데 투자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실용적 가치를 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대회를 수없이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 탄소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끊임없이 개발해 줘야 되고 지원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의 과제와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도지사를 포함해서 도내 시장 군수 14명 가운데 9명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김정용 처장님, 농업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바뀌어져야 돼야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강희관 처장님께서 뭐 경제 창출 농업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경제 창출의 미명하에 많은 농업 예산들이 그 특정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가버린 중복된 이런 내용인 거였죠. 이게 보면은 기존 농정의 이 대상이 주체나 대상이 농민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업자들, 농업과 관련된 업자들 그리고 몇몇 법인, 대규모 법인, 농업법인, 농업회사, 농업법인회사 이런 데에 편중되고 집중되고 중복되는 계속 지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농가 전체의 어떤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삼락 정책이 자칫하다가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농업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농민을 그런 농정의 어떤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농정을 세우는데 수립하는데 농민들과 같이 하고 또는 그 농민들이 직접적인 그런 농정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이런 농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태희 교수님, 모든 자치단체가 관광 분야가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어요. 전라북도의 시군은. 네. 자, 그런데 자치단체의 관광 정책도 지금은 점점점이거든요. 연계가 네. 되지 않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약 내용을 보면 송하진 도지사께서 공약한 내용을 보면 그 연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연계에 대한 내용은. 근데 이제 개별 지자체에서 관광을 추진하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다른 관광 도시에 했던 전략은 사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만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실제로 임금을 지불한다랄지 그래서 그 품격을 높여서 제대로 된 직업으로 정착을 시킨다고 그럴지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관광에 종사하는 업종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가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새로운 전문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관광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뭐 진안하고 그다음에 완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생성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관광 활동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표는 되게 관광객 숫자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 다른 정책을 만들려면 지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이번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는 몇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관광에 투여되는 전체적인 뭐 민간하고 공공해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하겠다. 투자할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성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들 이런 것들이 네. 개발됐을 때 전라북도만의 관광 정책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토론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하진 지사께서 문화관광 쪽에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상업화로 자칫 흐를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어뢰 좀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어떤 도민적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나타나고 그 정치적 역량은 다시 전라남도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동학을 아직도 패배의 무덤에 묻어놓고 있어서 동학을 단순히 관광 상품화하겠다, 이렇게 유적지 개발하고 이런 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도민의 어떤 소외감을 극복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로도 깊은 어떤 고민을 좀 해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태유 교수님. 네, 지역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유혹의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고 싶은 곳, 두 번째가 머물고 싶은 곳, 세 번째가 살고 싶은 곳입니다. 공약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엮여져 있죠. 그래서 좀 더 이번 지방 정부는 뱉은 말이라고 해서 다 지켜서도 안 되고 공약으로는 나와 있지만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정말로 좀 정밀한 지방 정부의 단계별 발전 정책 그래야만 우리가 꿈꾸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살고 싶은 도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 발전 전략 추진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강희관 처장님. 이번 이제 민선 6기 출범 즈음에서 도민들의 이제 바라는 기대도 남다를 줄 압니다. 이제 민선 6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라북도 민선 6기는 소통하는 이제 지방정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정치 눈치를 보지 말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 세 가지의 그 핵심 가치를 했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그런 그 가치도 더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비안도 문제하고 분산한 그 준설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가 이번 지방정부에서 빨리 조직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용 사무처장님. 민선 5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제가 판단할 땐 불통과 좀 독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민선 6기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전북 농민과 우리 도 책임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농정혁신위원회라고 하는 농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챙겨주는 걸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쌀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꼭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하진 도지사의 삼당 농정 말뿐이 아니고 정말 농민들이 웃을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농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도 이제 시행 20년을 지나서 성년 자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일들이 성년이 된 지금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자치의식은 더욱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각종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